경찰이 드디어 칼을 뽑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좀 봐주던 5대 반칙 운전, 이제는 절대 안 봐줍니다. 8월까지는 계도 기간이었는데 9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단속합니다. 과태료를 즉시 부과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전해드리는 대한뉴스입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 5대 반칙 운전이 뭐야? 나는 안전하게 운전하는데? 라고 생각하고 계신다면 주목해 주십시오. 우리가 일상적으로 별 생각 없이 하던 운전 습관들이 모두 5대 반칙 운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경찰청에서 공식적으로 국민이 가장 근절을 바라는 5가지 반칙 운전을 선정해서 집중 단속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억울하게 과태료 내는 일은 절대 없으실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5대 반칙 운전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주의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반칙 운전, 새치기 유턴. 어르신 여러분, 유턴할 때 어떻게 하시나요? 앞차가 너무 느려서 답답해하면서 뒤에서 먼저 유턴하신 경험 있으시죠? 이제는 이것도 단속 대상입니다. 새치기 유턴이라고 하는데요. 유턴 구역에서 후방 차량이 선행 차량보다 먼저 유턴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앞에 차가 한 대 있는데 그 차가 조금 느리게 출발합니다. 그러자 뒷차가 옆으로 빠져나가서 먼저 유턴을 하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새치기 유턴입니다. 과태료가 6만 원입니다. 6만 원이면 별거 아니네 하실 수도 있지만 문제는 사고 위험입니다. 앞차를 제치고 유턴하다가 맞은편에서 오는 차와 충돌할 수 있어요. 그러면 과태료보다 훨씬 큰 문제가 됩니다. 올바른 방법은 뭘까요? 아무리 앞차가 느려도 순서를 지키세요. 유턴은 반드시 앞차부터 차례대로 해야 합니다. 급하다고 새치기 하지 마시고 안전하게 차례를 기다려주세요. 두 번째 반칙 운전, 꼬리물기. 꼬리물기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교차로 안에 멈춰 서서 다른 차들의 진행을 방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르신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 중 하나예요. 상황을 설명해 드릴게요. 박할머니께서 병원에 가시려고 운전하고 계십니다. 교차로에 도착했는데 신호가 곧 바뀔 것 같습니다.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면서 교차로에 진입하셨어요. 그런데 앞에 차들이 막혀서 교차로 한가운데서 멈춰 서게 되었습니다. 신호가 바뀌자 좌우에서 오는 차들이 지나가려고 하는데 박할머니 차 때문에 지나갈 수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꼬리물기입니다. 과태료가 4만 원입니다.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는 곳이 어디인지 아세요? 시장 근처, 병원 앞, 학교 근처 이런 곳들입니다. 어르신들께서 자주 가시는 곳들이죠? 올바른 방법은 뭘까요? 앞이 막혀 있으면 절대 교차로에 들어가지 마세요. 신호가 바뀔 것 같아도 앞차가 완전히 지나간 다음에 들어가야 합니다. 조금 늦더라도 다음 신호를 기다리는 것이 안전하고 법적으로도 올바른 방법입니다. 세 번째 반칙 운전, 끼어들기. 어르신 여러분, 길을 잘못 들어서서 급하게 끼어들어야 할 때 있으시죠? 특히 실선이 그어진 곳에서 끼어들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제는 무조건 단속입니다. 실선이 뭐냐고요? 도로에 그어진 선 중에서 끊어지지 않고 쭉 이어진 선을 말합니다. 점선은 끊어진 선이고요. 정지서행 구간에서 끼어들기를 하면 과태료 3만 원입니다. 끼어들기는 단순히 실선에서 끼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정체나 서행을 해야 하는 구간에서 무리하게 끼어드는 것을 말합니다. 교차로 앞 정체 구간, 톨게이트 앞 대기 구간, 공사 구간 앞 서행 구간, 사고 처리로 인한 정체 구간 등에서 끼어들기가 금지됩니다. 점선이 그어져 있어도 이런 구간에서는 끼어들면 안 됩니다. 올바른 방법은 뭘까요? 정체 구간에서는 끼어들지 말고 차례를 기다리세요. 조금 늦더라도 질서를 지키는 것이 안전하고 올바른 방법입니다. 평소 교통이 원활한 곳에서는 점선이 있고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깜빡이를 켜고 천천히 차선을 변경하세요. 네 번째 반칙 운전, 버스 전용차로 위반. 어르신 여러분, 버스 전용차로 아시죠? 파란색으로 칠해진 차로에 버스 올리라고 써져 있는 곳 말입니다. 차가 없으니까 잠깐만 지나가지 하면서 버스 전용 차로를 이용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제는 이것도 강력하게 단속합니다. 버스 전용 차로 위반은 장소에 따라 과태료가 다릅니다. 일반 도로에서는 4만 원의 벌점 10점, 고속도로에서는 7만 원의 벌점 30점입니다. 특히 벌점 30점이라는 것은 정말 큰 처벌입니다. 벌점이 40점 이상 쌓이면 면허 정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속도로에서 버스 전용차로 위반을 한 번만 더 하셔도 면허 정지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고속도로에서 버스 전용차로만 시원하게 뚫려 있다 하더라도 들어가시면 위반입니다. 올바른 방법은 뭘까요? 버스 전용 차로는 원칙적으로 이용하면 안 되지만 우회전을 위해 점선 구간에서 일시적으로 진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선 구간에서는 절대 진입하면 안 됩니다. 단 예외가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12인승 이하 승합차는 6인 이상 탑승해야 버스 전용차로 주행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반칙 운전, 비긴급 구급차 법규 위반. 마지막으로 비긴급 구급차 법규 위반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어르신들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허위 환자를 태우고 사이렌을 울리거나 긴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이렌을 작동시키면 과태료 7만 원입니다. 가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 길을 비켜주시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응급 환자가 없는데 사이렌을 울리는 경우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경우도 이제는 강력하게 단속한다는 점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8월까지는 계도 기간이었습니다. 그동안은 단속을 해도 앞으로 조심하세요 하는 정도였어요. 하지만 9월부터는 얄짤없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새치기 유턴 6만 원, 꼬리 물기 4만 원, 끼어들기 3만 원, 버스 전용차로 위반, 일반 도로 4만 원, 고속도로 7만 원, 비긴급 구급차 7만 원. 벌점을 다시 설명해 드리면 40점 이상 쌓이면 면허 정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고속도로에서 버스 전용차로 위반 한 번, 다른 위반 한 번만 더 하셔도 면허 정지가 될 수 있어요. 면허 정지가 되면 30일부터 100일까지 운전을 못하게 됩니다. 단속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어르신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단속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첫째, 기존 단속 카메라가 더 활용됩니다. 교차로에 있는 카메라들이 이런 위반 행위들을 다 찍습니다. AI 기술이 발달해서 자동으로 위반 차량을 식별합니다. 둘째, 경찰관의 직접 단속이 늘어납니다. 주요 교차로마다 경찰관을 배치합니다. 캠코더로 직접 촬영해서 단속합니다. 셋째, 암행 순찰차가 늘어납니다. 겉으로는 일반 차량 같지만 실제로는 단속용 차량입니다. 언제 어디서 감시받고 있는지 모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안 보겠지 하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언제든지 단속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항상 안전하게 운전하세요. 8월까지는 계도 기간, 9월부터는 본격 단속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새치기 유턴은 순서 지키기, 꼬리 물기는 교차로에 함부로 들어가지 않기, 끼어들기는 점선에서만 천천히, 버스 전용 차로는 이용하지 않기, 구급차 사이렌은 응급 상황에서만. 이 5가지만 꼭 기억해 주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입니다. 과태료를 내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고 없이 건강하게 운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어르신들과 다른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꼭 지켜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저희 대한뉴스는 앞으로도
여러분께 꼭 필요한 정보를 쉽고 친절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